다음으로는 우리 정의연대 김상민 사무총장께서 나오셔서 그 건축법 위반과 공개 위협 실태에 대한 브리핑을 갖는 시간을 가져가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의연대 사무총장 김상민이라고 합니다. 오늘 그 원주시의 안전불가증 실태 고발 기자회견에서 그동안에 이제 저희가 그 수집했던 원주시의 불법 건축 행정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이제 저희 정의연대는 2012년도에 이 설립을 해서 그동안 어떤 시민사회의 안전, 부정부패와 관련된 이러한 어떤 그 활동을 쭉 진행을 했었고, 특히 2014년도 세월호 때 저희가 그 안전 문제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진 바 있습니다. 그리고 2018년부터는 열린정부위원회 OGP라고 하는 곳에 저희가 그 반부패 분과위원을 갖다 맡고 있으면서 이 정부와 함께 소통을 하면서 부패 척결에 대해서 앞장서고 있는 단체입니다. 이 사건을 이제 저희가 처음에 접하게 된 것은 사실은 사법 피해자로 된 건축주의 를 갖다가 알게 돼서 내가 이제 사법 피해 관련된 여러 가지 그 상담을 하던 차에 이 사건 자체가 상당히 많은 그 공무원들과 또 그리고 공무원 그리고 그 법원, 검찰, 그 다음에 토착비리 세력인 어떤 건축업자 이런 그 다음에 이제 특히 원주시의 그 건축과 관계 공무원들이 두루두루 그 연관된 아주 그 전형적인 그 토착비리 범죄로서 저희가 이제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건을 갖다 작년 그 하반기에 쭉 조사를 해서 2021년 9월에 저희가 원주시의 그 원창욱 시장에게 이 사건을 갖다가 그동안에 조사된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그 다음에 조속한 어떤 안전 문제에 대한 이 처리를 갖다 요청을 했습니다만은 지금까지 그 번번이 거부가 돼서 부득이 오늘 이 기자회견을 다시 하게 되겠습니다. 저는 먼저 이 브리핑 들어가기 전에 이 삼풍백화점 그 붕괴 사건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면 1995년도에 그 6월 29일 날 삼풍백화점이 무너지면서 온 국민들에 대해 엄청난 그 충격과 많은 안타까움을 만들어낸 그 사건이 바로 그 유명한 삼풍백화점 사건입니다. 이 삼풍백화점 사건의 원인은 부실공사와 그 공무원들에 의한 부실관리 이런 것들이 그 이유가 돼서 결국 무너질 수밖에 없는 예고된 사고였습니다. 그래서 이 사고 이후에 많은 그 안전에 관한 이러한 어떤 많은 조치들이 취해졌지만 최근 그 아이파크 사건과 같이 아직도 우리 사회에는 아직 그 안전 불감증이 광범위하게 지금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삼풍백화점과 그 봉화산 골프연습장의 안전에 대해서 간략히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붕괴 원인은 내부 설계 변경입니다. 허가받지 않고. 구조 변경 허가 없이 시공을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내력벽, 기둥보 중요한 그 구조 변경에 대한 허가 없이 시공된 것이 봉화산 골프연습장입니다. 그 다음에 준공검사, 가사용 승인으로 사용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용을 했고, 그 다음에 이 봉화산 골프연습장은 사용 승인을 받았다고 했지만 사실은 불법 감리자, 감리자가 존재하지 않은 상태에서 허가된 그 허위 사용 승인 신고서에서 승인된 불법 건축물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법적으로 사용 승인을 갖다 받았다고 하지만은 실제로는 불법으로 사용 승인이 됐기 때문에 원천무효로 사용 승인이 될 수 없는 건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삼풍백화점이 내력벽의 제거가 사실은 굉장히 큰 중요한 원인이 됐습니다. 이 넓은 매장을 위해서 벽체 갖다가 축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봉화산 골프연습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원래 허가된 이 지하 1층, 2층, 그러니까 하수가 제일 많이 받는 곳이죠. 2층, 2층이니까 지하. 거기서 내력벽의 면적이 무려 341평방미터. 약 한 100평 정도의 100평 남짓한 내력벽이 빠진 거죠. 엄청난 거죠. 100평이, 여러분들, 내력벽이 100평이 사라졌다고 생각해보세요. 그 다음에 기둥은 4층, 5층에 20개짜리 지름 8개가 800mm에서 600mm로 줄었습니다. 4분의 1이 준 거죠. 그 다음에 개수도, 그러니까 기둥의 면적은 4분의 1로 줄고, 4층, 5층에서. 그 다음에 철근 숫자는 16개, 안에 들어간 기둥에 있는 16개에서 8개로 반으로 줄입니다. 그 다음에 에스컬레이터 쪽에 방화벽을 설치해서 아예 기둥의 4분의 1을 아예 잘라버립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됐는데, 마찬가지로 우리 동화산 골프 점수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1, 2층 기둥이 각각 600 곱하기 2600입니다. 그래서 62개가 시공이 돼야 되는데, 요걸 잘라갖고 600 곱하기 600 곱하기 600 곱하기 700이니까 어떻게 돼요? 600 곱하기 1300이죠. 그러니까 기둥의 면적은 2분의 1로 준 상태에서 개수를 이제 79개를 시공한 겁니다. 그러니까 약간 이제 62개에서 79개로 했으니까 더 많아지는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면적이 반으로 줄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이제 기둥의 절반이 사라져버리고요. 그 다음에 철근. 삼풍백화점 같은 경우는 L자형 철근을 갖다 사용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비용 부담으로 일자형 이 플랫한 철근을 갖다 사용을 하게 된 겁니다. 봉화산 골프 연수장도 마찬가지인데, 2층부터 4층까지 H방을 마감을 하면서 철골을 갖다 없애버렸습니다. 원래 이렇게 H빔이 있으면 그 옆에 이제 철골을 세워서 그 다음에 콘크리트를 치게 되어 있는데, 그게 이제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앙상한 이제 H빔만 하나 떨궈놓고, 그 다음에 이제 조적, 그러니까 이렇게 벽돌을 이렇게 싸서 이렇게 돼 있고, 안에 콘크리트 안 치고 텅텅 빈 상태로 모양만 내는 거죠. 그 다음에 기둥 자체가 이제 화재가 발생했을 때 열에 견뎌야 되기 때문에 내화 풍치를 해야 되는데, 그것도 이제 하지 않고. 그러니까 이제 한마디로 말해서 거의 이건 삼풍백화점은 더 좀 심한 이런 상태가 된 거죠. 그 다음에 삼풍백화점은 보에 대해서는 건드리지 않았어요. 근데 여기는 지하 1, 2층에 이거 보라는 것은 기둥 맞추는 부분인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거를 209개의 보가 각각, 그러니까 각 층에 이제 184개로 50개가 25개씩 곱하기 2개, 그러니까 50개가 보를 없애버렸어요. 이것도 상상할 수 없는 건데, 사실은 209개 중에서 50개가 감소됐으니까 얼마입니까? 4분의 1의 보를 없애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 건물 자체가 지탱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기적과 같은 그런 상태가 지금 유출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삼풍백화점 같은 경우는 무리한 확장을 위해서 매장 공간 확보를 위해서 무단 증축을 했습니다. 그런데 봉화산 골프 연수장은 아까 안전진단이라든지 안전점검도 없이 이렇게 구조 자체를 이렇게 해놓고서 무려 900평방미터의 이 확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내력벽도 하고 이 구조 안전에 이렇게 문제가 되어 있는 건물에 대해서 원주시에서 이것을 정치 허가를 했다는 것은, 그게 이제 체력단련장, 헬스클럽 같은 이제 체력단련장이 있는 곳인데, 이거는 이제 있을 수가 없는 그야말로 이가 되는 거죠. 그러니 이 삼풍백화점이 그 당시에 이제 진행을 해서 이 무너졌던 이유 중에 하나가 증축을 허가되지 않는
거주 안전 정도 없이 진단 없이 무단으로 허가도 받지 않고 무단으로 증축했는데 2014년에 원주시가 허가한 그 증축은 그야말로 이 불나는 집에 기름에 그냥 뭐 물을 끼얹듯이 지금 이렇게 증축을 하게 된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상품백화점이 이렇게 부실하기 때문에 그 조짐이 나왔어요. 공개 조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식당과 천장에 균열이 발생을 하고 여러 곳에서 이 소리가 난다든지 균열이 났는데 여기 그 봉화산 골프 연습장도 그 저희가 아까 한국 구조안전연구소에서 그 진단한 바에 의하면은 많은 곳에서 균열이 발생한 걸로 그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건 보고서가 이제 지금 저희가 나중에 보여드릴 거고요. 이와 같이 그 상품백화점과 봉화산 골프 연습장은 거의 판박이, 붕괴 위험이 거의 판박이와 같은, 오히려 상품백화점을 양반이라고 부를 정도로 심각한 구조상 안전 문제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같은 문제가 있어서 그 수많은 언론에서 그동안에 보도가 됐지만 그 중에 일단 KBS 보도만 두 가지 먼저 간략히 말씀드리면 2013년 4월 23일 날 그 KBS 원주에서 이 보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KBS 원주의 방송에 의하면은 건축비보다 하자 비용이 더 많은, 그러니까 67억 정도의 오디오가 지금 나오질 않는데, 이와 같이 건축비보다 많은 하자보수 비용이 들어가는 이러한 어떤 그 건물을 지었다고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거의 답변을 부실투성이 건축인정이 해야 되는데 이 당시에 허위 해명 자료를 갖다가 보내게 됩니다. 지금과 똑같이 뭐 명백한 불법 건축물인데도 불구하고 허가 과정에 문제 없었다, 건축주의 문제다, 이런 지금과 똑같은 답변을 해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원주시는 그 감리 업체 자체가 없는 이 문제라든지, 그 다음에 무자격자가 그러니까 감리를 했다든지, 그 다음에 그 사용 승인 과정에서 허위 문서가 진행이 됐다든지, 또 건축물 자체에 이 허가되지 않는 시공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답변하지 않고 그냥 퉁쳐서 뭐 허가가 됐으니까 뭐 문제 없으니까 허가된 거 아니냐, 한마디로 이런 식으로 그 답변을 이용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계속 이런 문제를 제기하자 2022년인가 올해 2월 10일에 KBS 원주에서 봉화산 골프 연습장의 불법 사용 승인 및 붕괴 위험 안전 문제에 대해서 기사를 냈습니다. 여기 보면은 마치 이 봉화산 골프 연습장이 건물주하고 현 소유주 간의 건축주하고 현 소유주 간의 마치 분쟁인 것처럼 이 분쟁에 관련된 문제고 사유물이기 때문에 아까 얘기한 것처럼 관여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관여할 수 없다고 이제 원주시 건축과장 이정현 과장인가가 이렇게 됐는데, 원주시 건축과에서는 저희가 나중에 이제 보여드리겠습니다만 수많은 허위 사문서 또는 공문서를 유지한 그런 어떤 정황들이 쭉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이런 부분들을 인정하게 되게 되면 결국은 이제 과거의 자기들의 어떤 이 범죄 행위 갖다 인정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들은 극구 이제 어떤 인정을 하지 않고 진행을 한 것으로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건물주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사적 시설에서 그 건축주가 해당 시설이 요구되거나 이상 개소가 있으면 보수 보강해야 될 거다. 중간검사가 적법하게 나온 것으로 보이고 그동안 아무 문제가 없다. 이런 식으로 이 허위 답변을 일관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안산 뉴스라는 것에서도 보게 되면은 뭐 허가권자는 공사 감리자의 건축사고 배치 현황을 접수받으면 빠른 시간 내에 뭐 해야 되는데 폐업한 업체, 그러니까 예상 건축사 사무소라고 하는 그곳에 감리사가 이곳에 배치돼서 그 감리한 것으로 예를 들면 그 보고가 됐고 실제로 그 감리를 수행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법률에 의한 건축사법에 따르게 되면 건축사 협회에 반드시 신고가 되어 있거든요. 그렇지 않는 건축사 감리사는 감리 자격증이 없는 거거든요. 무자격 감리인데 감리가 한 것으로 진행을 했고 원주시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이런 명백한 증거를 갖다 뒀는데도 불구하고 허가 과정에서 사용 승인 과정에서 아무 문제 없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답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진짜 가장 안전과 관련된 그 기초공사, 골조공사 가는 과정에서 무엇이 문제인가에 대해서 법률적인 부분을 쭉 진행을 해봤습니다. 이 당시 그 예상종합건축사사무소에서 아까 얘기했지만 감리를 2005년 7월 15일 날 그 감리를 이제 감리사 사업자를 등록을 하고 2006년 5월 2일에 폐업한 여기 지금 증거가 한 77개 정도의 파일이 약 300메가 정도가 돼서 너무 방대한 양이기 때문에 오늘 간략하게 그냥 증거 자료에 대해서는 표시 안 하고 그냥 말로 구두로 진행을 할 것 같습니다. 이 사업자 등록증을 보게 되면 2006년 5월 2일 날 폐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업자가 예상건축 사업자가 그 2007년 6월 11일 이 공간기술 정찬영이라는 그 건축사가 감리신고사 업무를 갖다가 대행하기 전까지 2006년 7월 20일 착공 때부터 계속 그 감리 업무를 한 것으로 지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2006년 5월 2일 날 폐업한 업체가 어떻게 2006년 7월 21일자 착공한 건물에 감리를 진행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불가능한 얘기거든요. 위법한 얘기고. 그 다음에 정찬영이라는 사람이 2007년 6월 11일 날 그 사업자 그 건축 감리 변경서를 갖다 신고를 해서 최태하 김맹아를 그러니까 정현주 김맹아를 최태하 김맹아로 감리자를 변경한 것으로 신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에 대해서 그 건축사 협회에다가 그 감리협회하고 건축사협회에다가 문의한 결과 봉화산 그 골프 연습장 현장에는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아까 예상종합 건축 당시에 여기 그 정현주와 이 정현주라는 사람 나중에 보면 건축사 자격증도 없는 사람인데 정현주와 김맹아, 최태하 이 모든 사람들이 이 네 명이 전부 배치 기록이 없는 거예요. 건축사 협회하고 대한건축사 협회하고 그 감리사 협회에다가 신고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신고를 안 했다는 얘기는 뭐냐면 그 사람이 적법한 감리사로 배치된 게 아니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감리사가 없이 이 건물은 이제 감리보가 없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아까처럼 도라든지 기둥이라든지 기초건 할 때 전혀 그 통제받지 않고 그냥 시공자가 그냥 마음대로 그냥 날리면서 버리는 거예요. 감리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 최태하 김명아 조영범이 감리 업무 수행을 배치된 사실이 없다고 법원에 제출한 바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다음에 중요한 건 뭐냐면 사용 승인 과정에서 이 건축법 그 시행령 20조 1, 2호에 의하면은
그 사용 승인을 위해서 마지막 그 감리 업무를 현장 조사하고 그 현장 확인을 하기 위해서 조사를 하고 이제 그 최종적 점검을 하게 돼 있는데, 그때는 왜냐하면 건축주라든지 또는 그 기존의 그 설계자라든지 또는 그 설계자라든지 또는 감리자가 허위를 하는 걸 막기 위해서 그 두 사람 설계자와 감리자, 그다음 건축주는 배제하고 제3의 그 감리원이 그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야지 공정하게 할 거 아닙니까? 그 짬짬이 나가고. 그게 법에 돼 있어요. 근데 나중에 건축물 대장에 보시게 알겠지만은 설계자하고 감리자로 등재된 정찬영이가 그 사용 승인 그 감리자로 그 감리 업무를 사용 승인을 신고하고 그 제출하게 됩니다. 이거는 그 명백한 불법이로 이것은 그 사용 승인 취소 사항이거든요. 그러니까 건축주의 추천도 받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건축주의 그 설계사뿐만 아니라 설계사로 그 설계자인데 이것은 그 말이 안 되는, 그야말로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예산종합건축사 사무소의 신고 이후 설계 변경이 없었다라는 대수선 변경이 없었다라는 확인 공문이 원주 소방서에서 그 도면과 함께 저희가 이제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면 2006년 7월 11일 이후에 대수선 변경이 없었단 말이에요. 대수선이 실제로 없었습니다. 그러면은 설계자가 누구냐면 예산종합건축사 사무소가 설계자예요. 네? 서우영기라는 사람이, 아니다, 소영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건 감리자고요. 그런데, 소영기한테, 그러니까 이제 그 예산건축, 감리업체를 맡고 있던 소영이라는 사람이 2007년 3월 9일에 원주시에서 이거 허가 도면하고 이 문제가 있으니까 이거를 왜 허가 도면하고 달리 시공됐느냐라고 이 일을 갖다 소명을 하라고 이제 명령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아까 얘기한 소영기가 변경 비교표를 제출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소영기가 감리업체로 일단 자기네가 아까 했잖아요. 근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2007년 3월 12일에는 이 당시에 2006년 아까 본 것처럼 6월인가 그때 이미 한참 전에 폐업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감리사 자격증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허위로 감리의결서를 갖다 제출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나마 내력벽이라든지 기둥 변경이라든지 이런 구조 관련된 변경에 대해서는 허위로 작성한 비교표를 갖다가 보내서 했을 뿐만 아니라 서명 날인조차도 없는, 그러니까 감리업체의 서명 날인조차도 없는 허위 보고서를 원주시에다 제출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무단 변경 신고에 대해서 원주시가 알고 뭘 잘못됐는지 갖다 얘기해라 그랬는데 엉뚱한 감리업체 사람이 와서 말도 안 되는 원칙이 없는 그런 어떤 허위 조작된 이런 문서를 이용해서 감리를 갖다 제공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까 국토부 질의, 그러니까 저희가 김석주 건축주가 이 건축물의 내력벽 보호에 대해서 대수선에 해당되는 부분이 있으면 건축법 시행령 제2조 3항에 따라서 개축해야 될 것인가 질의를 했을 때 이에 대해서 국토부에서는 당연히 철거하고 개축해야 될 사항이라고 답변한 바가 있고,
그 다음에 감리업체에서도 역시 같은 질문을 했을 때 그렇게 똑같은 동일한 질문이 있었고, 그 다음에 제가 지난해 건축법 동일하게 이 사항에 대해서 질의했을 때 역시 마찬가지로 대수선 범위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것은 철거 후 재시공해야 된다. 이렇게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무단 도면을 갖다 이용한 시공과 블록 사용 승인이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결국은 사용 승인 신청서가 허위로 서명 낙인이 되어 있지 않고, 그 다음에 감리업체로 감리사가 없는 상태에서 아까 확인한 것처럼 대한건축사협회하고 감리사협회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감리사가 없는 상태에서 진행을 했고, 그 다음에 마지막 사용 승인 당시에 자격이 없는 정찬영이가 자기가 감리자라고 하면서 또 준공 감리를 맡았던 이런 어떤 잘못된 불법 감리를 갖다 한 겁니다. 그래서 이 국토부 허가에 의한 국토부에서는 이 내력벽 기둥 보호 이 세시상이 포함된 경우에는 철거해야 된다라고 해시해서 하였으며, 또한 건축물 허가 면적이 9,900에 건축 면적이 1,168인데 이게 9,900에 1,171.25보다 좀 작습니다. 여기 기둥 부분을 이렇게 조금 이제 바닥 면적을 이제 축소 시정을 하게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건축법상에 30평방미터 이하가 이 증감을 의미하는 거냐라고 2014년에 법원 감정인이 국토부에 질의하게 됩니다. 그 국토부 질의의 회신 답변을 보게 되면 거기서 말하는 것은 증감이 30평방미터라는 게 아니고 그 건축물 변경된 그 도면 이 전체가 30평방 이상의 건축 바닥 면적인 경우에는 그거는 당연히 건축물 허가 당시대로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멋대로 허가 면적을 갖다 벗어나지 말라는 얘기거든요. 네? 30평방 이상인 경우에는 명백한 위법한 건축물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이미 법에 의해서 이미 나중에 저희가 이제 시민단체에서 나중에 이걸 행정소송을 하거나 했을 때 쓸데없는 이런 사용승인 상의 하자로 인해서 저희는 100% 사용승인이 취사될 거라고 저희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소방 관련된 부분만 먼저 말씀드리면, 이 사용 승인을 위해서는 각 관련 부서의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그중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소방필증입니다. 그래서 원주 소방서에 우리가 이제 문서를 갖다 요청을 해보니까, 공개정보를 해보니까 2005년 5월 11일 날 건축 허가를 갖다가 원주 소방서가 동의를 하고, 2006년 12월 19일 날 대수선에 해당되는 그러니까 건축물 도면을 갖다가 받고, 그 이후로는 변경사항이 없다는 것을 일단 공문을 저희한테 확인했습니다. 즉, 말하자면 원래 도면대로 이제 진행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당시 설계 도면에 이창성이라고 하는 사람이 소방시설 점검에 대한 주요 인력으로 신고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용승인 당시에 엉뚱하게도 누가 했냐면은 갑자기 그런데 갑자기 이창성이라는 주요 인력이 신고가 됐다라고 소방서에서 우리한테 이제 도면하고 이렇게 줬는데, 그 도면이 아까 본 것처럼 2019년 12월 19일 날 그 이후로 변경된 게 없기 때문에 이거에 따라야 되는데, 그 당시에 그 도면과 다른 도면을 갖다 제시하면서 설계자 소방서의 주요 인력으로 이창성이라는 사람을
준공 관련해서 소방 필증을 위해서 소방시설 검사를 했다라고 저희한테 이제 그 문서를 갖다 통보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알고 보니까 2014년 7월 10일에는 건축허가 동의가 없었고 소방피츠 이 사람이 그 세원 엔지니어링이라고 하는 이 소방 업체에 이 이창성이라는 사람은 그 주 인력으로 그 안양 이 사람 이 업체가 안양시 안양 소방서 그 소관인데 이 업체가 거기에 인력으로 확 신고된 적이 없다는 거예요. 말하자면은 무자격 허위 도면으로 소방피증을 받아낸 거죠. 그러니까 허위 문서를 이용해서. 따라서 이거는 이제 법적으로 보게 되면은 명백한 이제 소방피증 자체가 위법한 그 위기에 의해서 허위 문서에 의해서 발급된 거기 때문에 소방피증이 취소가 돼야 되는 거고 소방피증이 취소된다는 얘기는 허가피증이 사용승인 자체가 그 취소돼야 된다는 이제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참 어처구니 없는 거죠. 아까 뭐 감리 문제, 뭐 내력, 뭐 이런 거 떠나서 소방피증 자체도요. 그 다음에 그 재단법인 그 한국건설구조안전연구원 보고서가 2012년 10일 건축주가 그 자비를 들여서 이렇게 진행했는데 여기에 보게 되면 수십 개의 소방 관련 시설들이 예를 들면 저장 물탱크의 조절이라든지 뭐 설비라든지 그 다음에 그 소방 소화전에 예를 들면 뭐 밸브라든지 뭐 고정 이런 게 막 엉망진창으로 그 시공이 되고 미시공되거나 오시공되거나 이렇게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소방 필증이 발급됐다는 거예요. 뭐 인력 자체를 잘못했을 뿐만 아니라 있을 수 없는 그 소방 이 부분이 이제 된 거죠. 따라서 이렇게 수많은 어떤 에 따라서 허가권자는 이 건축법 79조 1항에 따라서 허가권자는 허가와 사용을 취소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되는데 아까 그 소방법 79조 1항에 위반됐을 경우에는 블록 건축물 단속 처벌 등의 법적 시효가 있는지에 대한 국토부 질의 외신에 의하면은 이 두 가지 이 질의 외신이 있는데 2012년도 뭐 이렇게 여러 건데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그 시효가 없다. 79조 1항을 위반한 경우에 따라서 이 국토부에서 계속 얘기하는 79조 1항에 따라서 대수선이니까 이거를 빨리 해야 되고 허가권자가 사용 정지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답변한 거죠. 그런데 최근에 이제 아까 보도에서 했지만은 사용 승인 과정에서 아무 문제가 없었다라고 답변을 했거든요. 근데 2019년 7월 달에 이영로 반부패 위원회에 계신 분이 국민권익위에다가 이 감정보고서, 아까 얘기한 이 법원 감정보고서를 제출하면서 공익신고를 했어요. 이거 불법 건축물이다. 그래갖고 강원도 감사위원회에서는 뭐라 그랬냐면은 시공자 3부 건설과 감리자 공간기술자 정찬영을 부실벌점 행정조치하고 건축법 위반 고발 조치토록 해야 된다. 이렇게 하고 이제 결론을 했습니다. 형사고발하고 돼 있어요. 불법이라는 걸 인정한 거거든요. 그런데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아예 대놓고 거짓말을 원주시에서 하고 있고 이걸 고발 조치하도록 하는 것이 2019년인데 강원도 감사위원회에서 실제로 이걸 했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감사위원회에서 뭐냐면은 이게 공소시효가 지나서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아까 얘기했죠. 79조 1항에 대해서 이건 공소시효가 없는데 공소시효를 갖다가 해서 그걸 안 했다는 거예요. 이거 완전히 이건 이런 위법이 없는 거죠. 그 다음에 국민권익위에다가 허위 보고를 한 상황이 됐고
또 저희한테도 그 시민단체에도 허위 보고한 거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지금 저희가 지금 국민권익위에 재차 신고를 해서 이 허위 신고에 대한 경위와 그 다음에 현재 여기에 대한 조치를 취해달라고 지금 민원을 낸 상태고 곧 여기에 대한 답변이 올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분명히 허가 과정 중에 문제가 있고 벌점 주고 형사고발까지 한다고 해놓고서 그 다음에 국토부에 의하면 거의 소위 말하는 공소시효가 없는데 공소시효가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이 강원도에다가 허위 보고하고 그다음에 강원도는 또 국민권익위에다 허위 보고하고 이렇게 된 이제 원주시의 명백한 불법이 여기서 확인됐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원창무 시장이 작년 말에 선거 나간다고 이제 시장 그만두고 도망갔다고 생각하는데 공무원의 어떤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직무유기는 5년이고요. 직권남용은 7년입니다. 저희가 이제 민원을 갖다 작년에 했기 때문에 2008년까지 공소시효가 나왔기 때문에 원창무 시장은 그 전에 반드시 저희가 법적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간 관계상 빨리 하게 되면은 아까 이건 이제 위원회에서 안전 점검을 안전 진단을 했다라고 허위했던 그런 사실들 이런 부분들이 허위했고 그 다음에 수많은 어떤 허위 공문서를 작성을 했고요. 세수 정도 많은 허위 공문서 작성이 공무원하고 시공자가 결탁해서 한 사실들이 증거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지금 계속 국민권익위에서 요청하는 것은 뭐냐면 저희가 지금까지 진행했던 민원에 대해서 아까 명백한 그런 허위 답변에 대한 원창무 시장하고 건축가 공무원에 대한 징계와 이제 법적 조치 그 다음에 건축법 위반 불법 시공한 3부 종합건설에 대해서 2019년도에 시행하도록 한 행정조치와 형사개발 조치를 이행하도록 촉구하는 거고요. 그때 말도 안 되는 공소시효 얘기하면서 이제 안 했던 거. 그 다음에 인허가 과정 중에 공문서 또는 사무소를 위조, 법규를 어겨가면서 사용 승인한 원주시 건축가 공무원, 원주시 소방서 공무원, 그 다음에 이런 데 대해서 징계 및 형사고발 조치. 그 다음에 건축물 안전에 관한 법률, 건축법, 소방관계법, 중대재해처벌에 의거해서 시설물을 즉각 폐쇄하고 이번 건축물에 대해서는 사용 승인을 취소토록 즉시 해야 된다는 것이 이제 저희가 이제 일관된 주장이고 여기에 대한 법적인 저희가 검토라든 이런 부분들은 그동안에 한 6개월 가까이 해서 증거가 약 300메가 정도의 분량으로 77개 분량의 증거물을 이미 이제 확보해서 이미 제출된 민원에 대해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요구를 할 생각입니다. 이상 좀 약간 좀 시간이 좀 오버가 됐는데 이상으로 불법한 원주시의 단계동 골프 연습장의 불법 시공과 불법 사용 승인에 대해서 브리핑을 드렸습니다. 오랫동안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